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국토부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기 색출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방의 1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에서는 투기 세력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1억 이하 저가 아파트의 업계약,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실거래 조사를 한 뒤에 필요하면 그 뒤로도 3개월을 더 연장해서 집중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업계약,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이 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를 하고 엄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만 6천 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외지인 매수가 32%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법인 매수 비중이 8.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올해 4월에 5%, 5월에 7%, 6월에 13%, 7월에 14%로 계속 늘어나다가 8월에 와서는 22%까지 증가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증가율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했던 갭 투자자들이나 법인들은 긴장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시장도 위축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갭 투자자들, 법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하 아파트 거래 급증 사유 가장 중요한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까지 중과 배제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갭 투자 금액 부담이 아주 낮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 때문에 1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급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을 했었는데요. 1억 이하 소형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정부에서는 예외 대상으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1억 이하 아파트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세 중과세도 제외를 해주고 양도세 중과세도 제외를 해주다 보니까 1억 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시죠? 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이러한 제목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개정 전에를 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1주택, 2주택, 3주택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내에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 이상부터는 12%, 법인은 무조건 12% 취득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1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크게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되고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로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 이하는 이렇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다 보니까 1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에서도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투기 세력 먹잇감된 1억 이하 아파트 집중조사 벌인다, 뭐 이런 내용. 갭투자 1억 미만 아파트 10채씩 쓸어갔다는데 뒤늦게 투기 조사한다, 뭐 이런 내용. 공시가 1억 이하 전수조사한다, 위법 적발 시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보도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1억 이하 저가 아파트의 업계약,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조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현재의 이러한 중과세 예외 조항 등을 그대로 놔둔 채 조사를 하는 정부의 단속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점도 의문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계약, 다운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 세상에 업계약, 다운계약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은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도 업계약, 다운계약은 대부분 안 씁니다. 잘못되면 큰 코 다치거든요. 그리고 매도인이 써달라고 하면 매수인들이 싫다고 하고, 매수인이 써달라고 하면 매도인이 싫다고 해서 대부분 이러한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은 예전처럼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억 이하 아파트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쓰고 말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실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아파트 10채를 사도 실투자 금액이 불과 1억 원입니다. 과연 이런 작은 금액을 자금 출처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자금 출처 조사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취득세 중과세도 없고 양도세 중과세도 없어서 전부 다 내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뭐하러 명의신탁을 하겠습니까? 결국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명의신탁 조사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시행하는 전수조사 결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갭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든지 법인 투자자들이든지 이런 소형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결국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매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억 이하 아파트도 주택수, 세금 등을 적용할 때 똑같이 취급하도록 제도 변경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사를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야 할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 아직까지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소형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